그죠. 자,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네네. 반지의 카드 게임이고, 기본적으로는 2인 베스트, 2인까지 나온 게임인데, 지금 약간의 커스텀을 통해서 4인까지 세팅이 된 걸 거예요, 아마.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 선택해서 그 시나리오의 이 퀘스트를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지금 요 네. 코어를 보시면 코어 플러스 첫 번째 시나리오거든요. 보시면 코어 세트 플러스 섀도우 오브 머크우드잖아요. 네네네. 위에 세 개가 이제 코어 카드, 코어 팩입니다. 코어 좋습니다. 팩 좋습니다. 시나리오. 그리고 아래 여섯 개가 이제 첫 번째 사이클 시나리오예요. 아, 얘가 버니치 포지션인가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얘가 이제 광신도의 반 포지션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더 헌터 포더 글룸이라고 해서 그 골룸 네네. 쫓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군요. 각종 여정을 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은 일단 이 머크우드를 통과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 좀 보면 될 것 네.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지랑 스탠다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나이트메어는 별도 팩입니다. 이제 돌아온 시리즈처럼 아하. 얘는 재생산도 안 돼요. 그래서 네네. 구할 수도 없다. 얘를 셋업을 해보면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세팅이 됐죠? 조우덱이 있고 네. 스테이지 영역이 있고 퀘스트 영역이 있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지에는 우리 사람 수만큼 네. 이를테면 우리에게 곧 닥칠 위협 뭐 이런 아하. 부분들이 계속 깔린다고 보시면 또 되겠고 인카운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나 보네요. 네, 떨어지면서 네, 인카운터. 네네. 인카운터 효과가 즉시 발동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장소가 잠시 후에 이제 넘어가는 네. 영역도 있고 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네.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클리어를 하려면 일단 여기 지금 뒷면인데 A면은 뒷면인데 요 세 개의 조우 더미로 구성이 된 조우 덱을 만들고 네. 아래 이제 셋업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이 효과를 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조우 더미에서 포레스트 스파이더 한 장과 올드 포레스트 로드를 찾아라. 그리고 그것들을 스테이징 아래에 더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러네요. 두 개가 그러네요.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우덱을 섞어라. 이렇게 섞습니다. 기본적인 좋습니다. 세팅이 좋습니다. 마무리가 된 거고 뒷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를 처리하면 되겠죠. 파리와 거미들 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네.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고 있는 건데 보시면 이 팔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이 퀘스트의 양입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토큰을 보시면 여기 뭐 제네릭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돈이고요. 네. 요 프로그레스 토큰인데 이게 진행률을 나타내는 토큰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일정한 퀘스트를 수행한다라는 개념을 처리를 하면 이게 이제 하나씩 높아질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8이 되면 우리는 이 퀘스트를 클리어한 거고 좋아요. 다음으로 이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딱 단서 네, 맞아요. 포지션이군요. 단서를 통해서 이제 RPG를 하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갈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플레이의 단계를 갖게 되냐? 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영웅을 최대 3마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네. 리아님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클랜에 해당하는 영웅이 둘 있고 요 택틱 클랜에 해당하는 영웅이 하나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면 카드도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세 가지로 쓰였나 보네. 이렇게 지금 클랜마다 카드가 있잖아요. 어허. 왜 이렇게 있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운드를 시작할 때마다 영웅당 1원씩 받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얘는 파란색에 지불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아, 이건 파란색 개. 빨간색에 지불할 수 있는 돈입니다. 보다 보면 회색 중립 카드도 있거든요. 얘도 회색이죠. 네. 얘는 뭘로 내든 상관없어요.
뭘로 아, 지불을 하든 그러니까 상관없다. 자기 영역에 돈을 이렇게 지불할 수 있다 이건가요? 네, 이 클랜에 해당하는 비용을 서서 이제 코스트를 지불할 수 있는 건데 라운드마다 빨간색이 히어로인 경우에는 하나씩 높아지고 파란색이 히어로인 건 지금 두 개니까 두 개씩 2원씩 높아지겠죠. 네네네.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영원이니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지금 지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카드 중에 아마 제가 이 덱을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카드 이용을 중에 생산하는 뭔가가 있나 보죠? 그렇죠. 이걸 생산하거나 이게 뭐였지? 이 팩션에 해당하는 자원으로 인정하게 해주거나 뭐 그런 카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추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를 보시면 어태치먼트가 있고 얼라이가 있고 네.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벤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카드가 있습니다. 어태치먼트는 여기 써 있는 것 그대로 히어로에게 붙이거나 네. 아니면 요 얼라이에게 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얼라이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 카드는 히어로에 붙여야겠죠. 그렇죠. 요 카드는 갈라드리엘한테 붙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얘만 붙일 수 네.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붙여서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벤트는 별도로 이제 뭐 특정 페이지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나에게 주어진 턴에서는 무조건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쵸? 얼라이, 어태치먼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비용 지불해서 뭐 사용하면 되는 건 마찬가지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인 페이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가 복잡해요. 첫 번째 참조 카드가 없죠. 참조 카드를 네. 제가 참조 카드 말고 그 룰북을 하나 드릴게요. 얘는 왜 나와 있죠? 잠시만요. 룰북을 먼저 드리고 네. 받으시면 11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여기에 세 장이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 사이드보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빼두고 이거는 아마 중간에 네. 무슨 효과로 들어가거나 하겠죠. 블러지님께 좀 독특한 뭔가가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저도 그냥 불러온 거라서 일단은 그 드림 파일 11페이지를 펴주시면 플레이 단계가 있습니다. 페이지. 와우, 한글. 네. 좋아요. 11페이지. 네, 11페이지 보시면 각 페이지들의 설명이 있죠. 네. 첫 번째 단계 때 자원 단계인 자원. 거예요. 그래서 로고를 얻는 거. 돈을 하나씩 이렇게 받고 1 드로우를 합니다. 네. 1 드로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자원 단계 끝. 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인데 계획 단계부터 좀 처리를 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 핸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네. 정령승처럼 미리 내가 할 거 정해놓고 들어가나 보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애매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코딩 형태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그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냥 거고. 플레이 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벤트는 별도의 트리거 타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머지 카드는 지금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얼라이랑 네. 어태치먼트는 지금 쓰는 거예요. 이벤트는 즉석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네. 보통은 지금 단계에서 쓴다. 네,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경우엔 요거 2원을 지불해서 요애를 붙이거나 그리고 뭐 얼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원을 지불해서 필드에 깔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좋아요. 플레이 되면은 이 리스폰스 효과를 발동하시면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의 어태치먼트나 얼라이를 플레이하는 게 그러네요. 2번 그러면 단계입니다. 이런 거는 전투 단계에서 뭐 트리거 되는 걸 캔슬 시킨다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쥐고 있다가 그때 써야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좋아요, 좋아요. 얘도 지금 써서 이드롤 보고 내가 뭐 온라인에 이런 걸 뽑으면 뭐 쓸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가치는 있지만 이해됐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 게임이 망했네요. 힘든 겁니다. 망했다는 좀 애매하고 이 온라인 일단 깔아둘게요. 아, 네네. 자, 설명 필요하니까. 퀘스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한테 이제 그 모험을 시키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모험을 시키냐? 캐릭터에 보시면 의지, 공격, 방어 수치인데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 그러면 내가 이 퀘스트를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네. 얘 소진시키는 거예요. 좋아요. 이러면 지금 저는 7만큼을 기여한 거죠. 네. 나는 7만큼을 퀘스트에 보내겠어.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두 개, 이렇게 보내면 4개를 4명, 4만큼을 보내겠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는 11만큼 보낸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인카운터 덱에서 저희 수만큼 조우 카드가 깔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위협 단계가 있어요. 2, 1, 2 그리고 여긴 없죠. 네. 일단 다시 이걸 공개하면서 이 지금 얘는 폭로가 그러니까 공개되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각 네. 플레이어들은 핸드에 있는 모든 이벤트 카드를 버린다. 하하. 손에 있는 이벤트 카드를 다 버리면 되고요. 좋아요, 좋아. 그 다음 얘는 버려지고 이제 위협을 처리하는 거예요. 2, 1, 2니까 5만큼 있죠. 아까 네. 저희가 11만큼 퀘스트를 보냈어요. 네. 5만큼의 위협으로 막힌 겁니다. 아. 그래서 6만큼 올라가요. 그 남은 수만큼. 네. 만약에 그러면 네. 모자라면. 만약에 동률이면 변화가 네. 없겠죠? 그렇죠. 모자라면 저희가 여기가 이제 5고 저희가 이제 리아님이 안 보내서 네. 제가 4를 보냈다고 칩시다. 좋아요. 그러면 얘가 1만큼 더 높은 거기 때문에 네. 모두가 일식 위협이 높아져요. 아, 요 위협이 높아집니다. 좋아요. 지금 위협이 30으로 세팅되어 있었는데 이 네. 위협 첫 번째 수치는 각 캐릭터의 위협 값을 더한 거예요. 저는 6, 8 해서 20으로 시작한 상황이고 아, 그리고 지금 1 받은 거고 리아님은 9, 5, 11 해서 24죠. 네. 25죠. 25로 시작해서 1 받은 상황입니다. 오, 좋아요, 좋아. 이게 수치가 높다는 건 캐릭터가 능력이나 요 기본 능력이나 어떤 효과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11을 넣어서 5만큼 상쇄되고 6만큼을 이제 퀘스트를 보냈다면 얘를 클리어할 가능성이 다음 턴에 클리어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 퀘스트 단계가 끝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여행 단계에서는 여기 스테이지에 있는 카드 중에 네. 로케이션이라고 적힌 애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로케이션 중에 원하는 걸 여기 액티브 시키면 됩니다. 효과를 보고 얘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을 때 좀 아프거나 아니면 지금 위협 수치를 보고 이런 애들은 자꾸 남아서 이씩 위협을 주는 거니까 그쵸. 짜증난단 말이죠. 이런 애들을 이렇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장소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여행을 한다는 건 간다 이거죠. 네, 아까 한 것처럼 캐릭터를 보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캐릭터를 보내서 여행하는 게 맞던가?
아, 아니네. 캐릭터를 따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얘가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퀘스트를 처리하잖아요. 아까처럼. 네. 처리할 때 얘 먼저 토큰이 가는 게 아니라 얘 먼저 토큰이 갑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11만큼 들어가면 네. 3이니까 8 남죠. 네. 그러면 여기에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클리어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클리어 되면서 이 밑에 효과가 발동되겠죠. 이 밑에 After you travel to Forest Gate, the first player may draw 2 card. 해서 이거 클리어 됐으니까 이라는 건 트랙을 꽉 채웠을 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은 게 이게 그 타일을 봤더니 값이 2다. 네, 그러면 얘는 클리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도 이 토큰을 이렇게 쌓아둘 수 있나요? 이거 쌓는 겁니다. 아, 이것도 쌓는 네, 거고. 쌓아서 계속 체크를 하고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효과 발동해가지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야 이제 얘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로 좋아요, 이제 좋아. 토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하고 나면 이제 인카운터 단계입니다. 네. 인카운터 단계는 다음 페이지고 보시면 지금 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선 플레이어부터 적 카드를 선택해서 얘가 교전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교전 체크 단계인데 교전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지금 보시면 얘가 25잖아요. 위협 수치가. 네. 25면 이거 이상이 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아.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선이었다고 해도 저한테는 붙지 않죠. 네. 그래서 넘어가고 리아님은 25니까 붙습니다. 이게 위협이 어그로 개념이군요. 아, 그쵸. 네. 내 캐릭터가 적들에게 이만큼의 위협을 주고 있다. 그리고 종말에도 다가워지는 겁니다. 50이 되면 죽어요. 게임이 끝납니다. 게임 오버예요. 아, 50이 되면 보스가 그냥 한 방에 때려버리나 보네요. 네, 눈을 떠서 알게 된 거든 이렇게 이 50이 되면 게임 오버가 돼버리기 때문에 좋아요, 위협 좋아. 관리가 중요하고 네. 지금 얘가 이제 인게이지가 된 거죠. 그러면 네, 네. 인게이지가 된 후에 플레이어 한 명은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힘을 하나 얻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인게이지가 된 거고 이제 전투 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이거는 제가 이득을 보는 거네요. 그러게요. 얘는 희한하게. 이득을 보네요. 얘가 좀 센 편인가? 아무튼 전투 단계가 되면 저는 지금 전투할 대상이 없죠. 리아님은 전투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적이 먼저 공격을 하고 이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 또 제가 먼저 선빵당해요? 네. 방어를 해야 남은 캐릭터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공격을 어떻게 하냐? 모든 적들은 공격할 때마다 섀도우 카드를 받습니다. 아, 맞닥에서 이제 강화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도입이 된 건데 요 섀도우 효과는 이때 동작하나요? 얘가 섀도우로 나왔을 때인 거고 아, 얘가 섀도우로 나왔을 네. 때 좋아요. 얘가 공격을 할 때 그러면은 방어할 캐릭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방어할 캐릭터 그럼 예를 선택하지 들어서 얘가 못하면 막는다고 하면. 언디펜딩이라는 게 선언이 돼요. 네. 얘가 막는다면 얘가 소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놓이고 네. 얘는 지금 1방어고 1체력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얘가 공개가 되면 얘는 지금 섀도우 효과가 없죠. 네. 그래서 요 조우 카드는 버려지고 얘가 2 데미지를 넣는 거죠. 그러면 1방어에 네, 1체력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제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캐릭터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가 방어를 했으면 네, 공격은 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그러면 아, 소신 얘가 지금 2 적이었으니까. 데미지를 넣었고 방어가 2니까 막았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보로미르는 이것 때문에 좀 높은 평가를 받는데 위협을 하나 높이면 준비를 시킬 수 있어요. 위에 액션을 보시면 그래서 위협을 하나 높여서 일어나서 2마리가 다 공격을 넣을 수도 있겠죠. 3 데미지 그리고 얘는 노 데미지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얘가
1 힘을 받는데 플레이어가 받는다고 했으면은 모든 캐릭터가 받는다고 봐야 되나? 그냥 이 파티가 하나 받는 거겠죠? 이렇게. 그냥 1 힘이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하면 파티가 하나 가지고 있는 전체 거죠. 4딜. 그럼 얘가 3피해만 받네요. 아, 그쵸. 방어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액션에 디스카드 보르미르 한 플레이어에게 교전되어 있는 모든 적에게 2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 보로미르를 버릴 수 있답니다. 만약에 얘를 버리면 얘 2 데미지 받고 죽겠죠. 네. 좋아요. 근데 히어로를 죽이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네. 히어로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돈도 계속해서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주 의미가 없는 선택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사람도 뭐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 효과에 레인지라고 적혀 있으면 내가 원거리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카드예요. 아, 좋아요. 네. 그래서 뭐 활을 쏘는 캐릭터나 레골라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레인지 이런 게 이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투가 끝나면 이제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다들 이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위협 수치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마커가 넘어가요. 잠깐만요. 정리 단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위협 수치가 다 준비 상태로 하고 네. 위협 수치를 증가시키고 손만큼 넘기고. 네. 그렇게 해서 끝나고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자원을 1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네요. 단계가 많을 뿐. 그쵸?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카드 처리하는 게 복잡해지는 거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트리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이제 복잡한 거지.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뭐 엄청 그러니까요. 복잡하진 약간 않습니다. 뭐지? 이게 그냥 정리가 세련되게 되지 않았을 뿐 아딱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아딱 아빠인데. 그러니까요. 어. 아딱은 그냥 이거를 좀 세련되게 정리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을 뿐인 것 느낌? 그 와중에 아딱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발언은 아딱은 좀 자원 조심스러운 단계 뭐 부분이 이런 거 있어서 제가 받아라 이래 버리니까. 그런 발언은 조심스럽습니다. 아하, 그거는 다음에 따로 얘기하시고 좋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임이고 처음에 준비는 이런 식을 받던가가 제가 항상 헷갈리는데 안 받는 것 같아요. 돈을 안 받고 6장을 드로우합니다. 네, 일단 얘는 돌려놓고. 얘가 여기 있어야죠. 네. 6장을 드로우 하시고요. 멀리건을 하려면 다 섞어서 5장? 아니요. 그냥 6장을 뽑는데 선이 바뀌어요. 네, 저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네. 할게요. 저도 뭐 그냥 한번 테스트만 해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1원씩 받는 자원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0인 상태에서 시작하고 이제 그 자원 단계가 되니까 1원씩 받고 한 장 뽑고 이렇게 네.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초기 위협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룰 설명은 요거